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입니다. 오늘은 에버튼전 홈 경기, 리그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경기인데요. 잭슨과 산체스의 맹활약, 그리고 수비진들의 클린시트 활약으로 인해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경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네투와 마두에케의 위치입니다. 보통 네투가 좌측에, 그리고 마두에케가 우측에서 경기를 소화했었죠. 이건 원래 네투가 좌우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마두에케가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더 활약이 좋고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마레스카가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죠. 변화를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엔조와 파머가 계속해서 정발 배치로 기용이 되다가 풀럼전부터 다시 역발 배치로 기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파머가 최근 좀 저조한 활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파머는 기본적으로 우측에서 제일 편안해하고 또 많은 스탯을 올릴 수 있는 선수인데, 최근 팀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측에서 경기를 소화했었고, 또 이것이 뭐 파머의 폼 하락에 기여한 유일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풀럼전 전반에는 파머가 역발 배치로 나왔다가 다시 후반전에 정발 배치로 복귀를 했고, 이번 경기는 다시 역발 배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풀럼전에서 언급했던 것이 엔조와 네투가 같이 왼쪽에 나오면 왼쪽이 상당히 답답해진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투가 좌측에서 가져가는 선택지가 단조롭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오프 더 볼을 좀 활발히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엔조가 그런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네투와 엔조가 같이 왼쪽에서 나오면 상당히 경기력이 답답해진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기에는 엔조와 파머가 각자 편안해하는 역발 배치로 나오게 됐는데, 사실 엔조 파머의 역발 배치를 유지하면서도 좌우 측면 공격력의 단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초를 투입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최근 네투와 마두에케의 폼이 산초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투를 좌측에 기용하기에는 또 지난번에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또 답습하는 것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투를 오른쪽에, 그리고 마두에케를 정말 배치를 시키면서 엔조와 파모의 역발 구조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마두에케가 왼쪽에서 경기를 소화한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선택이 과연 적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마두에케가 오히려 오른쪽에서 뛰던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두에케와 네투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두에케가 네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확연한 강점, 특히 좌측에서 뛸 때 갖고 있는 강점은 수비 고정을 확실히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투의 문제는 좌측에서 뛸 때, 우측에서 뛸 때에 비해서 수비 고정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투와 마두에케가 볼을 받기 전에 수비를 따돌리고 그 볼을 잡는 그 과정, 이거를 수비를 고정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정에서 두 선수가 보여주는 현저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터치의 방향입니다. 마두에케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좌측에서 왼쪽 윙어를 뛸 때, 상대 우측면 풀백을 상대할 때 볼을 잡을 때 수비수를 향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템포를 죽인 상태에서 볼을 잡은 뒤 대각선 쪽으로 수비수에게 도전을 하면서 그 후에 속도를 확 올려서 안쪽이든지 바깥쪽이든지 그 이지 선달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두에케는 이번 경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는 또 좋은 장면을 보여줬고, 아니면 라인을 타서 측면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또 좋은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이 마두에케가 네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네투도 물론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조차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각선으로 터치를 친 다음에 수비수 쪽으로 돌진하면서 도전을 하는 마두에케와 달리, 네투는 자세히 보면 좌측에서 왼쪽 윙어로 뛸 때 터치를 수직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터치를 아예 수비수 바깥으로 쳐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쳐놓기 때문에 수비수가 다음 동작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네트가 바깥쪽으로 터치를 가져가 놓는 경우 수비수는 그냥 네트를 바깥쪽으로 유인하면 되는 것이고, 네트가 안쪽으로 쳐놓으면 수비수는 그냥 네트를 안쪽으로 고립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물론 네트가 속도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쳐놓고 수비수가 있는다 하더라도 플레이를 크로스로 마무리시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플레이의 효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수비가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수비가 대응하기 더 쉽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마두에케는 대각선으로 터치를 해놓고 템포를 죽인 다음에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속도를 확 올리면서 치고 나가면서 수비수를 더욱 곤란하게 했습니다. 자,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요. 53분경에 마두에케가 오른쪽 풀백과 대각선 구도로 볼을 쳐놓으면서 바깥으로 속도를 확 올리면서 나가면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71분에는 마두에케가 대각선 방향으로 볼을 쳐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오른발로 슈팅을 날립니다. 이때 픽포드의 슈퍼세이브로 슛이 막혔지만, 이때 마두에케가 보여준 플레이는 네투가 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기본적으로 템포를 죽였다가 템포를 확 올리는 것이 마두에케가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조절이 더 잘 되고, 네투는 템포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터치 길이의 다양성,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수비 고정이라는 측면에서 좌측에서의 효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좌측에서 상당히 단조롭고, 반면 네투는 우측면에서 수비 고정은 어느 정도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레스카가 네투는 오른쪽, 마두에케는 왼쪽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어,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려 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두에케는 그 오히려 우측에서 뛸 때보다 좌측에서 뛰었던 이번 경기가 더 좋았던 것이, 마두에케가 사실 슈팅 욕심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뛸 때는 슈팅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플레이가 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좌측에서 뛸 때는 그 슈팅보다는 그 주발을 활용하기 위해서 크로스라든지 주변 동력 활용, 이델 패스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가 더욱더 다양화되고 또 수비수들이 대응하기 더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도에케의 좌측 기용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시즌에서도 좀 계속해서 마레스카가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네투 마두에케의 위치 변화. 이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였을지라도 경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비아의 존재입니다. 라비아가 선발 복귀를 했죠. 마레스카 축구에서 라비아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빌드업 국면에서 라비아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비아가 뛰면 경기 템포가 확연히 빨라집니다. 이유는 라비아는 후방에서 본인에게 건네는 볼들을 그 방향에 관계없이 전방으로 돌아서고, 본인이 또 두 번째 터치에서 속도를 확 올리면서 팀 전반적인 템포를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라비아가 전방으로 돌아섰을 때 라인 사이 공간을 잘 포착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선수들을 또 양발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기존의 카이세도라든지 리스 제임스가 또 제공할 수 있는 플레이와 확연히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좌측면, 우측면 가리지 않고 또 볼을 받을 수 있고, 좌측면에서 오는 패스, 우측면에서 오는 패스를 가리지 않고 전방으로 턴을 해서 템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라비아가 다른 미드필더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임스가 후반에 대신 투입이 됐는데 70분경에 제임스가 우측면에서 볼을 잡고 전방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횡패스를 하면서 플레이의 템포가 죽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비아였다면 볼을 받고 돌아서서 후방에서 무의미한 볼 돌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이널 서드로 진입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제임스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못해주면서, 사실 제임스가 미드필더로 나올 때 잘 못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라비아가 기존 미드필더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잘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라비아와 제임스의 교체 이후에 첼시의 템포가 조금 죽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네투 마두에케, 라비아, 풀럼전과 비교해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변화로 인해서 첼시 경기력이 확연히 더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에버튼은 이번 경기 4-4-2 지역 수비를 채택을 했는데요. 맨투맨이 아니라 지역 수비이다 보니까 첼시 미드필더들은 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켓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켓 선정을 잘했고 또 라비아가 이 포켓 공간으로 또 볼을 공급을 하면서 첼시의 공격력이 원활해지고 또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잭슨이 간헐적으로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 주면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준 것 또한 이번 경기의 공격 전개가 원활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자, 마레스카 체제 밑에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 또 첼시가 확연히 시즌이 흘러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볼 상황에서의 조직력입니다. 소위 말해 오프볼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공이 없는 상황에서 첼시는 경기 통제를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90분 내내 경기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을 쥐고 점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볼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첼시의 오프볼 컨트롤의 조직력, 완성도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에서 오프볼 컨트롤을 상당히 잘 구사를 했고 구현을 했던 감독이 바로 콘테 감독 그리고 투헬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됐던 것이 포체티노 감독이었는데 지금 마레스카 감독은 투헬이랑 콘테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볼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했던 첼시가 현 시점에서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전방 압박, 역압박, 그리고 전반기에 문제가 됐던 지역 수비도 한층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들의 개인적인 역량 또한 올라오고 있고요. 볼이 없을 때 상당히 잘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 유지, 압박 타이밍, 동료를 커버하는 움직임, 그리고 후방에서의 견고한 그런 간격, 단위 구축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첼시는 지금 전방 수비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역압박 상황에서의 그런 밀도 높은 대형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쇼패스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방으로 볼을 어떻게든 투입을 시키면 첼시가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해내는데 상당히 능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많은 기회들을 생산을 했죠. 그중 많은 기회들이 역압박 내지는 압박 상황에서 첼시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볼을 탈취해서 이루어진 장면들인데요. 잭슨의 득점 장면에서도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찰로바가 볼을 탈취를 하고 그 후에 진행된 그런 일련의 역습 장면에서 첼시가 득점을 한 장면이죠. 이렇게 첼시의 오프볼 컨트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첼시가 팀으로서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경기 관리를 조금 더 잘 할 필요는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기회를 아예 안 내준 것은 아니었고 특히 전반전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서 에버튼에게 슈팅을 허용을 안 하다가 45분에 전반 45분에 슈팅을 허용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개개인 선수들의 판단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마레스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롱볼이라든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오히려 정돈된 국면, 그러니까 팀의 대형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롱볼을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산체스라든지 코릴이 롱볼을 자주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 언제를 하냐? 그러니까 팀의 대형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전방에다 볼을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팀의 대형이 견고할 때는 전방에서 볼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바로 역압박 태세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레스카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거나 롱볼을 지향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팀의 대형이 자리 잡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그 전반 44분에 네투가 그 첼시 진영에서 볼을 탈취한 다음에 거의 필드 전 지역을 횡단하는 그런 슈퍼 드리블 뽀른마 장면을 보여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제치고 또 두 번째 선수까지 제치는 장면까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운반해서 하프라인 지점을 넘어선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서 브랜스웨이트까지 최종 수비까지 제치려고 하다가 볼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프라인 지점 넘어서 두 번째 선수까지 제친 뒤 거기서는 볼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동료들이 그러니까 첼시의 전형이 전진을 하고 동료들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준 다음에 대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선택지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하지만 네투가 여기서 최종 수비까지 제치를 하면서 턴오버를 하고 여기서 첼시의 간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네투나 엔조 이렇게 공격진들은 올라왔는데 첼시의 후방 선수들은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투가 볼을 상실을 해도 역압박을 하지 못하니까 에버튼이 좀 수월하게 공격 전개를 하고 여기서 에버튼의 전반전 첫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마레스카가 컨트롤을 좀 중시하는 이유, 팀의 전형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를 하지 말라, 템포를 무리하게 올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네투가 전반 31분에는 이렇게 볼 운반을 하다가 팀이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팀원에게 볼을 건네면서 비슷한 장면이지만 또 네투가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첼시가 볼을 돌리다가 결국 박스 진입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투가 31분에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44분에는 조금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선택지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첼시 선수들이 조금 더 숙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첼시 경기력의 완성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잭슨 선수가 상당히 잘 해줬죠. 브랜스웨이트라는 데인마크랑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선수를 이렇게 90분 내내 괴롭힌다는 것은, 경기 내내 괴롭힌다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소수의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잭슨이 이거를 경기 내내 해냈고 브랜스웨이트를 상당히 괴롭혔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버튼의 지역 수비 대형을 상대로 간헐적으로 후퇴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무엇보다 시원시원한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내기도 했는데요. 잭슨이 슈팅과 샷메이킹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기처럼 조금 오픈된 상황에서 그런 인스텝 슈팅을 때리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잭슨이 슈팅에 있어서 좀 발전을 보일 수 있다면 더 좋은 공격수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잭슨이 몇 경기 동안 득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원시원한 그 인스텝 슈팅으로 득점을 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또 이번 경기 잭슨과 더불어 상당히 돋보였던 선수가 바로 산체스 선수이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 MOM급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산체스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산체스가 요르겐센에 비해 확연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산체스가 첼시 넘버원으로 낙점을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중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 첼시가 잠깐 밀리는 좀 국면이 있었는데 이때 에버튼에게 세트피스를 몇 차례 허용을 했거든요. 피지컬의 강점이 있는 에버튼 같은 팀이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첼시가 자칫 잘못하면 흐름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산체스가 에버튼의 세트피스를 너무나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볼도 안 내주고 그냥 캐칭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에버튼의 공격 기회를 첼시의 공격 기회, 첼시의 점유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첼시가 중반기에 이렇게 뭐 피지컬적으로 몰아붙이는 팀들, 예를 들어 풀럼전 홈경기도 그랬고, 상대의 기세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상대의 기세에 밀리고 상대의 그런 피지컬적인 압박에 대처를 잘 못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겨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 후반전에 무너지는 양상이 많았는데 이번 에버튼전 같은 경우는 산체스가 에버튼의 세트피스를 정말로 잘 처리를 하면서 첼시 경기력의 안정화에 일조를 했습니다. 산체스를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또 에버튼의 기습적인 슈팅, 유효 슈팅 2개도 정말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 1등 공신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첼시의 지역 수비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당 이제 한두 번 정도의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릴과 찰로바의 이번 경기 경기력은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코릴과 찰로바의 집중력, 대인 수비, 박스 안 수비, 하프라인 지점에서의 능동적인 수비, 이 모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수행한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팬분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베투 상대로 견제를 상당히 잘 해줬고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과감히 경합하면서 두쿨의 상대로 볼을 탈취하는 장면, 또 베투 상대로 피지컬은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파울로라도 이렇게 하프라인 지점에서 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처럼 아예 상대로 인해 압도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고, 찰로바 같은 경우도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한 수비도 잘 해내고 특히 하프라인 지점에서 능동적으로 압박을 할 때 볼을 탈취해내는 그런 수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찰로바가 베투의 볼을 탈취해내면서 선제골에 기여를 했고, 찰로바와 코릴의 듀오가 상당히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안정적으로 변모해가는 모습,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개개인 차원에서도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그 두 선수의 조직력, 그리고 수비 대형 전체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이세도 선수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카이세도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뛸 때 미드필더로서 그러니까 중원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뭐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미 훌륭한 부분이지만 카이세도가 풀백으로 수비를 할 때 지역 수비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100%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잘 해줬고 심지어 파포스트 수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이세도의 모빌리티, 피지컬을 활용한 측면 수비, 또 집중력, 또 카이세도가 키에 비해서 제공권 집중력이라든지 제공권 처리가 좋지 않습니까? 코어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중볼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볼을 처리하는 방향, 그러니까 헤더의 방향이라든지 헤더의 강약 조절 자체도 좋은데 이런 것들로 팝포스트 수비를 잘 해내면서 에버튼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쨌든 상당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죠. 첼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그 마레스카의 선택들이 적중을 하면서 첼시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첼시의 오프볼 상황에서의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그런 조직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첼시가 남은 경기도 이 흐름을 유지를 해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처럼만 하면은 남은 경기에서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이 기세를 유지해서 챔피언스 리그권을 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에버튼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